제가 큰아들이 지금 해병대 자원 입대해서 지금 백령도에 배치돼 있고, 좀 둘째 아들이 서부전선 최전방부대 포대에 좀 배치돼 있습니다. 제 촉수는 항상 전방 쪽에 두 아들이 있는 곳에 늘 머물러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이 ICBM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ICBM,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근본 목적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제로 미국과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예. 핵을 갖고 있어야 강대국이 자기 나라를 침공하지 않아서 체제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일종한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전략적 판단은 그렇게.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으면 자기네 체제를 지킬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아주 확고한 신념인 거고. 그래서 무기 개발하고 저렇게 신나서 행사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ICBM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을 때 북한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응 무기로 그거를 폭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형 무기로 그걸 폭파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한다면은 현 수준에서는 폭파할 제 수 말씀은 있는 무슨 소리냐면 예. 적어도 이 핵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남한과의 단독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이건 국제사회의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남한이 단독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뭐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그 무기를 어떻게 포기시킬 것인가. 제재는 어느 정도 해야 이 사람들이 압력을 느낄 것인가.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서 너희들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너희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 적어도 국제사회 규범에 맞추어서 개방 사유로 간다면,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지 않는 한 저 무기는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체제 안전이 목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조야를 만났을 적에도 작년 8월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체제를 실제로 지켜주면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미국 조야가 확신을 못 갖고 있어서 대화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를 육자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국방부는 뭘 해야 되냐? 이런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제2, 제3의 국지적 도발로 이어져서 남과 북 사이에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어떤 형태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또 만반의 태세에 언제 어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이 전 기본 첫 번째 과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껴서 저들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문제가 심리전으로 남한을 혼란스럽지 않게 분열시키지 않게 만드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보 전략의 하나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태세가 정확했느냐? 저는 적어도 최근 ICBM 개발 이후에 NSC 회의를 통해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이런 과정 자체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고 있다. 그 하는 그런 안심은 우리 국민들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게 이제 사드 문제와 연결되어서 정치화된 논쟁이 시작되니까 이게 오히려 전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드를 배치해서 바로 ICBM의 시험 발사할 때 쓸 게 아니라면 국내에 정해져 있는 절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는 이게 임시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임시 배치까지 해줬다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하되, 정식 배치를 앞두고 적어도 우리 국가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오는 절차는 충분히 밟아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무시되고 군사적 효용성이 우선시되는, 그래서 군사적인 옵션이 항상 국론 분열의 그 내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의 대응 수위를 높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대응 수위를 계속 높여간다는 그런 전략적 그런 그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ICBM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남한에 그거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설득을 통해서
또 제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압박, 한편으로는 설득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저거 절대로 양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미사일을 포기시키는 국제적 전략과 한반도 남쪽을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전술은 꼭 연동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 임시 배치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아까 레드라인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좀 귀가 번쩍 뜨였는데 레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까? 구체적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뭐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인 수사로서 미국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런 용어로서 쓰고 있는데 네. 실제로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가지고 미국에서 언론에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ICBM이 이번에 쏜 것이 거리가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었다 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현으로는 되게 멋있고 예. 뭔가 화끈해 보이지만 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우리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항상 뭘 선명하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 선을 넘었다고 해서 그보다 더 강력한 대응 수단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너무 그렇게 선언적인 그런 그 라인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예. 조언을 드렸습니다. 다만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계속 하시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선을 분명히 어디까지다 하고 그걸 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 대응도 존경하는 그 우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정확한 말씀이신데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고 뭐 정해가지고 뭐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동의한 것은 아니고 그 선을 넘기 전에 또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한국이 주도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 회의에서도 대미, 대중, 대일에 관계된 것은 또 별도로 협의를 하고 조치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 드립니다. 제가 큰아들이 지금 해병대 자원 입대해서 지금 백령도에 배치돼 있고 좀 둘째 아들이 서부전선 최전방부대 포대에 좀 배치돼 있습니다. 제 촉수는 항상 전방 쪽에 두 아들이 있는 곳에 늘 머물러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이 ICBM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ICBM,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근본 목적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제로 미국과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예. 핵을 갖고 있어야 강대국이 자기 나라를 침공하지 않아서 체제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일종한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전략적 판단은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으면 자기네 체제를 지킬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아주 확고한 신념인 거고. 그래서 무기 개발하고 저렇게 신나서 행사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그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ICBM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남한에 그거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설득을 통해서 또 제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압박, 한편으로는 설득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저거 절대로 양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미사일을 포기시키는 국제적 전략과 한반도 남쪽을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전술은 꼭 연동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 임시 배치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아까 레드라인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좀 귀가 번쩍 뜨였는데 레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까? 구체적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뭐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인 수사로서 미국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레드 미국의 체제를 실제로 지켜주면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미국 조약가 확신을 못 갖고 있어서 대화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를 육자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국방부는 뭘 해야 되냐? 이런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제2, 제3의 국지적 도발로 이어져서 남과 북 사이에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어떤 형태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또 만반의 태세에 언제 어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이 전 기본 첫 번째 과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껴서 저들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문제가 심리전으로 남한을 혼란스럽지 않게 분열시키지 않게 만드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보 전략의 하나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태세가 정확했느냐? 저는 적어도 최근 ICBM 개발 이후에 NSC 회의를 통해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이런 과정 자체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ICBM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을 때 북한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응 무기로 그거를 폭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형 무기로 그걸 폭파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한다면은 현 수준에서는 폭파할 제 수 말씀은 있는 무슨 소리냐면 예. 적어도 이 핵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남한과의 단독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이건 국제사회의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남한이 단독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뭐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그 무기를 어떻게 포기시킬 것인가. 제재는 어느 정도 해야 이 사람들이 압력을 느낄 것인가.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서 너희들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여기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 적어도 국제사회 규범에 맞추어서 개방 사유로 간다면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지 않는 한 저 무기는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체제 안전이 목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조야를 만났을 적에도 작년 8월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는 그런 안심은 난 우리 국민들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게 이제 사드 문제와 연결되어서 정치화된 논쟁이 진행되니까 이게 오히려 전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드를 배치해서 바로 ICBM의 시험 발사할 때 쓸 게 아니라면 국내에 정해져 있는 절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는 이게 임신이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임시 배치까지 해줬다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하되 정식 배치를 앞두고 적어도 우리 국가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오는 절차는 충분히 밟아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무시되고 군사적 효용성이 우선시되는, 그래서 군사적인 옵션이 항상 국론 분열의 그 내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의 대응 수위를 높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대응 수위를 계속 높여간다는 그런 전략적